고려 유학 봅시다. 고려 유학 49번째입니다. 고려 초기죠. 자주적이고 주체적이다 이렇게 나왔죠. 태조 때 고려 태조 나라를 세웠잖아 해서 호족하고 육두품들이 기본적으로 고려를 세웠다 그랬죠. 채언이, 채응, 채지몽 등 기본적으로 육두품 학자들이 있죠. 그 다음에 호족들이 있고요. 해서 유학자가 유교주적 국가 경영을 건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광종 때 과거제도가 실시했다는 건 아시겠고, 성종 때 최성로의 시무 28조는 아시죠? 그 다음에 똑같이 성종 때 하나 더 유유해서 김심원의 봉사 2조가 있다더라. 언제? 성종 때예요. 그리고 과거 시험을 봤다 그랬죠. 과거 시험에서 명경이 중요시대, 제술이 중요시대. 제술, 글짓기가 더 중요시 된다. 명경업은 공자월, 맹자월 외우는 거, 제술업은 글짓기에서 과거 시험에서 제술업이 더 중요시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고려 중기 때는 문벌 귀족 사회가 형성된다 그랬죠. 문벌 귀족 사회가 형성된다. 그래서 보수적이고 귀족적 성향의 유교가 등장한다. 채충은 해동공자라고 칭송됐다 그랬죠. 채충의 구제학당 문헌공도에서 사학의 효시라고 그랬었죠. 개경의 사학 12도 12개의 사립학교,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저술해서 보수적 유학의 대표적 성향을 띄었다 이렇게 나오죠. 고려 중기 때 김부식 나오죠. 고려 후기 들어오면 자 무신직공기 있죠. 무신직공기 때는 대체적으로 이규보와 이인노 이렇게 대체적 크게 이제 유학이 위축이 되는 거지. 무신직공기 때는 유학이 위축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는 이규보, 제양홍기. 이규보는 제양홍기 나오죠. 다음에 나올 거야 바로. 이인노 이렇게 보십니다. 성리학적 유교사관, 고려 말 때는 성리학적 유교사관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성리학적 유교 이렇게 말하죠. 해심이가 이불에서 일친다 그랬죠. 그래서 해심의 유불일치설 고려 말에 나온다 그랬죠. 성리학이 전래된다고 그랬습니다. 충렬왕 때 안양이 성리학을 전래한다고 그랬죠. 충렬왕 때 안양이 원해서 성리학을 전래시켜준다 그랬죠. 이런 성리학의 특징,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 문제를 철학적으로 규명하려 했다. 이게 성리학의 특징이에요. 그대로 쭉 눈으로 보시면 될 거야. 이재현, 충선왕 때 학자 대학자 이재현이라 그랬죠. 그래서 충선왕 때 망권당에 머물면서 온 나라의 대학자 조명부등과 교류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성리학, 고려 말에 성리학 들어왔다 그랬죠. 초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성리학은 형이상학적 측면보다 실천적 기능을 강조한다 그랬죠. 그래서 신진사대부들이 이러한 성리학을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리학적 유교 그렇습니다. 이러한 신진사대부들은 곤문세족들과 불교 폐단을 비난했다. 그래서 실천적 기능을 강조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현실 사회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서 개혁사상으로 신진사대부 계층에서 주로 수용했다. 성리학적 유교에서 이색에서 정몽주, 정도전, 공군 등이 나온다 그랬죠. 유교적 생활 간섭을 강조했다 해서 주자가래, 주자가 누구죠? 성리학을 성립시킨 사람이자 해서 주자가 강조하는 예법 주자가래, 소학이 있습니다. 성리학적 유교했으니까 안양이 전래했다 그랬죠. 안양이 나오는 거죠. 학교가 날로 쇠퇴함을 근심하여 양부에 의논하기를 재상의 직무는 인재를 교육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재상의 직무는 인재부터 교육하자 해서 쭉 하고 나서 만년에 항상 해암 선생, 해암이 누구냐면 주자야 주자. 해암 선생의 초상을 걸어놓고 경무하였다. 그리하여 호를 회헌이라 했다. 회헌이 안양의 호야. 그래서 회헌 선생 그러면 안양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회암이 누구다? 해암 주자. 그래. 호가 주자의 호가 회암이야. 그래서 성리학적 유교 사상이 발전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리학적 사관, 자꾸 사관이란 말이 나오네. 땡. 자, 성리학이 들어왔어. 성리학적 유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기본적으로 해암 주자의 호를 가져다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헌 안양이고요. 이연적 아시죠? 그래서 회제 이연적, 회자를 갖다 썼지. 회제 이연적 그렇고요. 정암 선생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암 정도전 똑같죠? 성리학적 유교, 그다음에 우암 송시열, 암자 갖다 썼잖아. 우암 송시열 이렇게 나갑니다. 드디어 중요한 것 나왔네. 50번째 테마, 고려의 역사서 편찬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고려 역사서 편찬에서 여기 중요한 것 많이 나옵니다. 잘 보시고요. 고려 전기에서 고려 때도 고려 건국 초기부터 왕조 실록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조선 왕조 실록만 있잖아. 그런데 고려 시대 때도 똑같이 왕조 실록이 있었다는 거. 그러나 거란 침입 때 소실됐다는 거. 그래서
고려는 왕조실록이 없다 이런 표현은 틀리다는 거예요. 고려도 똑같이 왕조실록이 있었다. 그런데 거란 침입 때 소실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7대 실록 나왔죠. 해서 거란 침입 때 왕조실록이 소실이 되었잖아. 그래서 현종 때부터 보자. 7대 실록을 편찬하는 거죠. 7대 실록을 편찬했대. 7대가 뭘까요? 태해, 정광, 경성, 목 그런다 그랬죠. 태해, 정광, 경성까지가 고려 척이고요. 목, 현동, 정문, 순선 이렇게 외웠었죠. 해서 태해, 정광, 경성, 목까지 해서 7대 실록 현종 때부터 덕종 때까지 해서 완성을 했다더라. 해서 목종 때까지 현종 때부터 목종 때 다시 태조 때부터 목종 때까지 목종 때까지 해서 그냥 목 7대 이렇게 외우시던가요? 그냥 근데 태정관 경성 목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고금록 나왔죠. 해서 문종 때 박인양이 저술했다. 그러나 전하진 않았다. 해서 박인양의 저술이라는 것까지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고려정기 때 고금록 속 편년 통째는 눈으로 보고 그냥 넘어가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 삼국사기 나왔습니다. 삼국사기 가장 빈번하게 출제된 항목이죠. 인종 때 묘청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왕명으로 해서 김부식이 편찬했다더라. 보자. 묘청의 난 이후에 김부식 등이 왕명으로 편찬했다. 그래서 왕명으로 편찬했으니까 관찬 그렇게 하는 거죠. 관에서 편찬해서 관찬. 삼국사기에서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 가장 오래된 사서라 그러죠.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 사서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서하고 중국 역사서를 각각 인용해서 삼국에 관해서 삼국사기니까 삼국에 관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 관해서 저술한 역사서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 역사서다.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삼국사기는 기본적으로 기전체 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전체 방식으로 서술했다. 삼국사기는 기전체 방식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전체라는 게 무엇이냐 한번 봐야겠죠. 기전체. 사마천의 사기가 기전체라 그래요. 기전체의 효시는 사마천의 사기. 중국 역사서죠. 중국 역사서 사마천의 사기가 기전체의 효시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봉기가 있죠. 봉기는 왕에 대해서 봉기. 왕이잖아. 봉기. 그 다음에 연표는 말고도 우리가 말하는 연표예요. 시대순서를 쭉 나열하는 건 연표. 지는 그 밖의 것들인데 문화사, 경제사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문화사나 경제사나 정치사 등을 해서 쭉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쭉 나열해 주는 겁니다. 열전은 인물들에 대해서 왕 이외의 인물 등에 대해서 쭉 나열하죠. 그래서 봉기, 연표, 지, 열전으로 구성된 기전체 방식이었다. 이게 삼국사기죠. 여기는 삼국사기에는 세가가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전체는 세가가 들어있어. 세가는 말 그대로 그 제후들, 황제 밑에 제후들 있잖아. 제후들에 대해서 나열하는 건데 우리는 뭐 왕들이니까 제후가 없잖아. 그래서 세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봉기, 연표, 지, 열전으로 구성된 기전체 방식이었다. 삼국사기에서 세가는 없다더라. 세가는 제후에 대해서 나열하기 때문에 제후에 대해서 제후가 없다 그랬죠. 우리나라는 그죠? 보자. 삼국사기는 고려처에 쓰여진 구삼국사를 바탕으로 했다. 삼국사기니까 그대로 쭉 보십니다. 구삼국사를 바탕으로 했다. 그 다음에 특징, 유교적, 합리주의적 사관이었다. 유교적, 합리주의적 사관이 있다. 삼국사기, 김부식이 기본적으로 유학자였잖아. 그죠? 김부식은 기본적으로 유학자였고 경주김씨야. 경주김씨이기 때문에 신라 계승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김부식은 기본적으로 경주김씨였고 유학자였다. 그래서 경주김씨니까 신라 계승의식이 강했었고 유학자였으니까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근거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합리주의이기 때문에 근거가 불명확한 신화나 전설, 민담 등 근거가 불명확하면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거 없는 것들은 신의사관, 기의사관 이런 거는 다 배척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근거가 있는 것만 나열했다는 거죠. 근거가 불명확한 신화, 전설, 민담 등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신라 계승의식이었다. 김부식, 경주김씨였다. 유학자였다 해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었다. 신라를 중심으로 나열했다 그랬죠. 해서 신라, 고구려, 백제 순으로 건국했던 걸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신라, 봉기를 우선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삼국사기잖아.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잖아. 해서 삼국사기니까 삼국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 신라, 고구려, 백제 순으로 나열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삼국부터 다룬 왕조 중심의 정사라는 거죠. 왕조 중심에서 기전체라 그랬잖아. 기전체는 왕조 중심이라 그랬죠. 봉기,
왕조, 왕부터 해서 왕이나 황제, 왕부터 해서 연표지 열전으로 구성됐다 그랬죠. 그래서 왕조 중심의 정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단군부터 사만부터 나열했다는 거 요거 다 틀리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삼국시대부터야 그래서 사기왕 최고 기묘 부유신 이렇게 나왔죠. 암기법 사기왕은 최고로 기묘한 부유신이다. 부자가 된 신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기왕은 최고로 기묘한 부유신이다 해서 삼국 사기죠. 사기 그 다음에 왕명으로 편찬했다 관찬이다. 최고로 오래된 사서다. 기전체 사서다. 묘차은한 이후에 진압한 후에 마련됐다 그랬죠. 부자는 김부식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그 다음에 신라 중심 사관. 오케이 넘어갑니다. 삼국 사기 전체적으로 특징 다 잡아봤어요. 무신직공기 때, 자, 무신직공기 때 역사서 봅니다. 무신직공기 역사선 동명암편하고 동명왕편하고 해동 고승전이 있습니다. 무신직공기 동명왕편 해동 고승전에서 무신이 똥왕을 해고했다. 똥왕은 자 동명왕편이고요. 해고는 해동 고승전을 뜻하겠죠. 무신. 그렇잖아. 실질적으로 무신직공기 때 무신들이 똥 같은 왕이라 그래서 왕들 다 폐위시켜버리잖아. 왕들을 폐위시켰다, 해고시켰다 이런 표현들이죠. 그래서 무신똥왕 해고해서 무신직공기 때는 동명왕편, 해동고승전 이렇게 같이 암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동명왕편에 대해서 볼까요? 동명왕편 명신이 강권해서 무신직공기 이렇게 외웠었죠. 왕들 해서 명종 때 똥왕 보구려 자주포 이상하다. 똥왕을 봐라. 똥 잘 싸는 왕을 봐라 이거지. 해서 자주포 방귀 뻥뻥뻥 끼는 자주포가 이상하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똥왕 보구려 자주포 이상 해서 같이 두음자로 외우시는 거야. 똥왕에서 동명왕편 이규보의 고구려 계승의식 나왔죠. 이규보가 지었다 고구려 계승의식이다. 그래서 동명왕편은 동명왕 주몽이 동명왕이 주몽이야. 주몽에 대해서 주몽설화에 대해서 온 동명왕 주몽을 칭송하는 서사시라 그랬죠. 해서 주몽설화와 그 다음에 시의 시 그래서 주몽을 칭송하는 서사시라고 그랬죠. 오원시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문체로 나열했다. 자유로운 문체를 썼다 그러고요. 자주적 사관이었다 이거죠. 자주적이다. 왜냐? 고구려 시조. 고구려 시조인 주몽에 대해서 나열했다 그랬죠. 우리 고대사를 하늘에 연결시켰다 그랬습니다. 우리 고대사를 하늘에 천에 연결시켰다 그래서 자주적 사관 이렇게 말하고요. 기본적으로 고구려 동명왕을 좀 논했다 그러면 자주적이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유불도교에 대해서 포용적이었다 해서 포용적 사관이라고 그랬죠. 유불도교에 대해서 포용적이었다. 그래서 삼국사기는 신이하고 기이한 것, 신비스럽고 기이한 건 다 배격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삼국사기의 신이사관을 배격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비판을 하고 있죠. 동명왕편은 기본적으로 동국 이상국집에 수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포 이상에서 동국 이상국집에 있다는 거죠. 자주포 이상에서 동국 이상국집에 수록됐다. 그렇다면 동국 이상국집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동명왕편도 수록되어 있고요. 상정고구매문 아시죠? 해서 금속활자본이죠. 그래서 상정고구매문이라는 금속활자본에 있었다는 그 기록이 동국 이상국집에도 있다더라. 동국 이상국집에 있다더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똥왕보구려에서 동명왕편 이규보 고구려 계승이야. 이재현이야 이규보야 같이 알아두셔야지 정확히. 그다음에 자주포 이상에서 자주적이다. 포용적이다. 동국 이상국집에 들어있다. 시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동명왕을 칭송한 서사시다. 동명왕이 누구다? 주몽이다. 동명왕 봤고요. 한번 볼까? 동명왕의 본기를 보니 그 신비한 서적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귀신이나 환상 이야기로 여겼는데 반복하여 읽어서 그 근원에 들어가니 환상과 귀신이 아니고 신성한 것이었다 하면서 동명왕편에 대해서 신성한 사관을 쭉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시를 지어 기록하여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나라라는 것을 천하에 알리려고 한다 해서 시를 지었다 이렇게 나와요. 시를 지었다 해서 동명왕편은 시야 시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해동고승전에서 같이 암기법 볼까요? 해고승이 각각 중대에서 교관을 이었다. 해고승이 해고당한 스님이 각각 중대에 들어가서 교관을 했다 이거죠. 해고당한 스님이 각각 중대 교관 이렇게 한다 그랬죠. 각군. 해고승은 해동고승전은 각군이 젖을 했고요. 자 봅시다. 특징. 우리나라 불교사를 중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젖을 했다.
중대한다 그랬죠. 중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우리나라 불교사를 똑같이 중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조술했다 그렇게 했었고요. 해동 고승전이잖아. 우리나라의 스님들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왜냐면 불교가 언제부터 들어왔죠? 삼국시대에 들어왔잖아.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고려까지 고승, 자, 법력이 높은 스님들에 대해서 정기를 정리한 것이다. 고려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고승의 정기를 정리해줬다. 해동 고승전. 그리고 교종 관점인 관찬이라는 거지. 교종 관점. 교종이야, 교종. 기본적으로 무신직군기 때 무신들은 기본적으로 조계종, 선종계로 많이 응원했었잖아. 근데 독특하게 교종 관점에서 편찬은 관찬이잖아. 같이 알아두시라는 거죠. 그래서 교관까지 잡아놨어. 해고승 각각 중돼서 교관이 됐다 해서 교종 관점은 관찬이라는 것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불교사를 중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서술했다. 해동고승전, 각군의 해동고승전 봤고요. 삼국유사 봅니다. 엄관석기 때 삼국유사 들어갑니다. 삼국유사는 충렬왕 때죠. 충렬왕 때에서 유일당군 전설향기불조 이렇게 온다 그랬죠. 유일당군 전설향기불조. 유일한 당군에게서 전설향기가 쭉 불어나오죠. 불조해서 삼국유사의 유자 잡아놓은 거죠. 이련의 삼국유사잖아. 유일했고요. 당군 신화가 수록됐다고 그렇습니다. 당군 신화 수록됐고요. 전설, 향가, 전설, 설화, 향가, 그 다음에 기사품. 전설, 설화, 향가가 수록됐고요. 기사 본말체 형식이라는 거죠. 기사 본말체. 말 그대로 요즘 기사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쓰였다 이거야. 그 다음에 불교 중심이었고 고조성을 강조했다. 왜? 당군 신화가 수록되어 있잖아요. 해서 고조성도 강조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구체적으로 다시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련. 삼국유사는 이련이 저술했다. 이련이가 저술했다. 최초로 당군 신화가 수록됐다. 최초로 당군 신화 수록된 것이 삼국유사에서 고조선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당군 신화가 고조선 거잖아. 네. 삼국유사, 이련이가 누구죠? 스님이잖아. 이련 스님이잖아. 해서 불교 중심의 사가입니다. 불교 중심이었다는 거. 왕력, 그 다음에 기이, 자, 보자. 여기 보고 나가 쭉 이거 보자. 왕력, 기이, 흥법, 다시 가보자. 왕력, 기이, 흥법, 탁상, 의회 등 9개 항목으로 편찬한 야사집으로 기사 본말체 형식이다. 이렇게 나오죠. 기이편이 들어왔다는 거야. 기이편이 들어오면, 삼국유사구나. 삼국유사는 왕들에 대해서, 기이한 것에 대해서 많이 나열을 했었거든. 그래서 기이편이 들어왔다. 그럼, 삼국유사에서 왕력은 왕력은 삼국에 대한 연표예요, 연표. 그래서 왕력, 그 다음에 기이편. 기이편에서 막 설화나 전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다음에 흥법, 탁상, 의회 등 9개 항목으로 편찬됐다. 야사집이다 하면은 삼국유사에 대해 표현한 거 그대로 알아두시기 바란다 이거지. 특징이야. 그다음에 향가 14수가 수록되었다. 그래서 삼국유사니까 14수야. 11수는 아니야. 삼국유사. 자, 균효전의 11수. 현재 향가가 실질적으로 전해지는 게 균효전의 11수. 그다음에 삼국유사의 14수가 전해지고 있거든. 근데 삼국유사의 11수가 향가 11수가 전해진다. 그래서 틀리라 이거지. 해서 유사, 사자니까 14수. 오케이? 그다음에 기이편을 뒀다. 그래서 기이편이 쭉 나왔잖아요. 기이편을 두고 우리 고유 전설이나 설화 등에 대해서 서술했다. 뭐? 삼국유사야. 삼국유사. 자, 발해사를 다루긴 하고 있어요. 자, 삼국유사에서도 똑같이 발해사를 다루고 있으나 발해를 우리 민족으로는 보지 않았다. 왜? 유사하게 봤지. 발해를 유사 민족으로만 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발해사를 다루고 있기는 해요. 자,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비하고 기이한 일을 연유하여 태어났다는 것을 어찌 괴이하다 할 수 있겠는가 해서 삼국 시조에 대해서 쭉 삼국 시조들이 나와. 삼국 유사에서 뭐 주몽도 나올 것이고 박역거스도 나올 것이고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래서 삼국 시조에 대해서 쭉 나오면 삼국 유사구나 이렇게 하는 거겠지. 제왕운기 똑같이 제왕운기 충렬왕 때래요. 그죠? 제왕운기 또 두음자를 먼저 한번 배우시고 봅시다. 제왕 승단 발세대. 제왕이 승단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이야. 그래서 발이 엄청 세구나. 승단시험, 태권도 승단시험 보려면 발이 세야 되죠. 그래서 제왕 승단 발세대 이렇게 오시는 거고요. 제왕 운기했고 이승유죠. 우리의 역사를 당군으로부터 서술했다. 똑같이 제왕 운기도 당군부터 서술했죠. 그래서 제왕 승단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군부터 서술했으니까 고구려, 부여, 옥저, 삼왕까지 당군 후손으로 보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발세에 대해서 발해.
발해를 고구려 계승자로 보고 우리 역사로 최초 기록했다. 자, 발해사를 최초로 기록한 거. 제왕운기, 제왕운기, 이승후의 제왕운기, 제왕승단에서 이승후 8세대에서 발해를 고구려 계승자로 보고 최초로 기록했다. 우리 역사 최초로 기록. 고려시대 때 나왔으니까 최초로 기록이지. 그지? 왜냐? 최초는 이걸로 잡아야겠잖아. 그잖아. 통일신라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북시대에서 고려로 넘어왔으니까 발해를 고구려 계승자로 최초로 나열한 거는 고려시대 때 저술한 게 맞겠잖아. 그래서 제왕운기가 최초로 발해를 고구려 계승자로 봤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요동에 별천지가 있으니 중국 광주와 뚜렷이 구분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역사도 중국 역사만큼 유구하다고 서술했다 봅니다. 그래서 중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서술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역사를 중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서술했다. 다시 목 아파. 우리 역사를 중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서술했다. 왜 그럴까요? 자, 보자. 요동에 별천지가 있다. 중국 왕조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강조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역사도 중국 역사만큼 유구하다고 서술했어요. 그래서 상곤과 하곤에서 상곤에서는 중국 역사를, 하곤에서는 우리 역사를 나열하면서 우리 역사도 중국만큼 유구하다 해서 중국과 대등하다 이렇게 나열했다. 뭐 제왕운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조선설 쎄에 대해서 중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서술했다 나오는 거고요. 다시 삼조선설 쎄에 대해서 삼조선설 보겠습니다. 삼조선설은 단군조선, 기자조선, 임한조선 나왔죠. 단군, 기자, 임한조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삼조선설을 처음부터 채택했다. 제왕승단 8세대에서 이승유 단군으로부터 서술, 발해를 최초로 우리 역사 최초로 기록했다. 삼조선 쎄대에서 삼조선설 중국과 대등하게 서술했다. 그래서 요동에 별천지가 있으니 중국 왕조와 뚜렷하게 구분된다. 이런 사료가 나오면 제왕운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중국과는 다른 별도 세계였다고 밝히고 중국사와 우리나라 역사를 전설시대부터 그 당시에 이르기까지 병렬적으로 대비하여 서술했다. 상권에는 중국, 하권에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역사 서술을 단군조선에부터 시작했고 신라 중심의 역사인식에서 탈피해서 발해사를 우리 역사에 포괄하였다. 이거 제왕운기 아시겠죠? 사라 이제 발성 나왔네. 고려 말에 자 공민왕 때 사략, 이재현의 사략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이제 이재현의 사략. 고려 말이죠. 고려 말 이재현의 사략에서 사라 이제 말성, 자꾸 사라 그러니까 이제 말성이 일어났다 이거죠. 자꾸 사라 그러니까 이제 말성이 일어났다. 사라 이제 말성 이재현의 사략이고요. 고려 말이라는 거죠. 해서 성리학적 유교사관, 고려 말 공명 때 성리학적 유교사관에서 고려 말이라는 거 이제 말성 해서 성리학적 유교사관이라는 것 해서 공민왕 때 이제 말성 이재현 고려 말의 성리학적 유교사관이라는 거. 아까 전에 무신이 똥왕을 해고했다는 거 알았죠? 무신이 똥왕을 해고했다 해서 무신 집권기 때 저술된 것 동명왕편과 해동 고승전 봤었고요. 온관석기 저술된 거 한번 외워볼까요? 온관석기는 자 온유사 제왕, 온유를 사라 제왕아 이렇게 하는 거죠. 온유사 제왕, 온유를 사라 제왕아 해서 온관석기 삼국유사고요. 제왕아 해서 제왕운기. 온관석기 때 충렬왕 때 뭐죠? 제왕운기죠. 보시죠. 온유사 제왕에서 충렬왕 때 여기 있죠. 충렬왕 때 삼국유사도 여기 맞네. 충렬왕 때 제왕운기죠. 그래서 각각 온유사에서 온관석기 때 삼국유사가 먼저 제왕운기 나중에 순서 다 보세요. 그래서 쭉 순서를 나열하시면 무신집권기 때 동명왕편하고 해동고승전이 있다 그랬잖아. 똥왕 해고했었고 그 다음에 온유사 제왕 이 순서도 그 역사서의 순서까지 다 같이 아셔야 돼. 충렬왕 때 삼국유사 제왕운기까지. 그 다음에 고려 말에 고려 말이라 그랬죠. 이재현의 사략. 그래서 고려시대 때 역사서 순서까지 다 아셔야 돼. 무신집권기 때 무신이 똥왕을 해고시켰다. 온유사 제왕. 그 다음에 고려 말에 때 이제 말성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 고려 역사서까지 같이 봤었습니다.